누가 너를 허리 디스크라 그러겠니? 수의사분들이 다시 걷지 못할 거란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뛸 수 있기까지 제가 했던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디스크가 아닌지 걱정이신 분, 그리고 아이가 디스크인데 뭔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답답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5년차 집사 강아지 언니입니다. 강아지가 디스크로 걷지 못할 때 제가 2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 영상 자료를 싹 다 찾아봤어요. 아파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때 그 자료들을 읽고 또 본 시간이 한 100시간은 넘은 듯해요. 진통제를 먹이고 강아지가 잠이 들면 그때 책상에 앉아 자료를 찾아 밤새 읽었었어요. 어느 날 2달이 안 되었을까? 아픈 강아지가 볼까봐 몰래 거실에서 다른 아이들 간식을 주었는데요.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았던 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딱 이 생각을 했죠. 살았다. 이젠 예전처럼 혼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겠구나. 무엇보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준 아이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소리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좋아하는 산책을 4년간 마음껏 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건 제가 4년간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저 혼자만 알기는 너무 아까워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만들게 되었어요. 좋은 것 많이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디스크 관리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어떤 분에게 제가 실제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디스크면 그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약 먹으면 다시 걷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 1500마리 정도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수술을 진행하면 89.8%, 약 90%가 다시 걷는다는 자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재활병원에도 가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강아지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의사분께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 강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 위험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당시 상태로 걷는다는 보장을 드릴 수 없다.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수술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제가 너무 자책하고 있으니까 디스크는 증상이 애매해서 보호자가 발견하기 힘들고 수의사분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거라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날 이후 모든 일상이 전 바뀌었어요.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지기를 수차례.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다가 쿵 하고 쓰러지면 매일 엉덩이에 묻은 대변을 씻기고 닦기 바빴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믿을 만한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여전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쉽게 매일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저만의 3가지 원칙을 세우고 매일매일 그걸 했어요. 첫 번째, 수술 없이 치료하기. 이 파트는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 예시를 들면서 천천히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가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라고 해요. 정말 무서운 게 강아지 몸에는 전기줄처럼 중요한 신경들이 많아요. 뇌에서 다리를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리면 움직여야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는 툭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신경을 꽉 누르면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강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정말 강아지 몸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막힌 곳이 있으면 새로운 다른 길을 찾으려고 몸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마치 교통체증이 생긴 고속도로를 피해서 우리가 국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마사지였어요. 우리도 어깨가 결리면 툭툭 치거나 주물러주면 결리고 아팠던 부분이 풀리는 느낌을 다들 한번 받아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것만으로 낫는 건 아니지만 눌리고 막힌 곳에 혈액이 잘 돌게 도와주면 통증도 줄어들고 확실히 움직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집에서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영상을 올려드린 것 있잖아요. 그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바로 체중을 유지해서 보존하기예요. 여러분, 무거운 물건 들 때 어떠셨어요?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관절은 체중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강아지도 같아요. 관절이 버틸 수 있는 몸무게를 넘어서면 힘들어서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걷기 힘들어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나 다리가 아픈 강아지들은 체중 관리가 필수인데요. 제일 좋은 건 정상 체중보다 조금 마른 듯 유지하면서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아픈 아이를 보면 맛있는 것도 먹이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 마음 단단히 먹고 간식은 줄이고 밥은 저지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 입맛에 맞는 여러 제품을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별표 100만 개 해둘 만큼 중요한 예방하기입니다. 이미 나빠졌는데 무슨 예방하기? 이렇게 보고 있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쉽게 예를 들면 아무리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광을 내도 매일 진흙탕 길을 걸으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세차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 차는 매일 더러운 차로 있는 것과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나 침 그리고 체중 조절까지 다 하셔도 마지막 이것이 빠지면 지금까지 하신 것들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바로 치료하고 보존한 디스크를 다시 다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지만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바로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생활하는 바닥 환경이 디스크와 관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에서 나온 결과예요. 딱딱하고 미끄러운 바닥 환경은 관절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 질환이 있는 강아지는 매트 등 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안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집에 깔 수 있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매트는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기만 한 1000개 이상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저는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도 참고했지만 워스트 댓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후기 중 단점 중심으로 봤어요. 와, 진짜 소름이 확 돋았잖아요.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름에서처럼 미끄럽지 않아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방수도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디스크가 있는 강아지 중에는 요실금이 와서 소변 실수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수가 안 돼서 쉿전내가 나요. 미끄러워요. 이런 후기들이 가득한 것들이 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후기를 한 1000개 본 후에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처음엔 러그 타입이 예쁘고 후기도 나쁘지 않고 따뜻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깔아봤어요. 거기다 생활 방수도 된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쫙 깔았거든요. 그런데 디스크 있는 강아지들이 요실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강아지가 바로 그 경우였거든요. 러그 위에다가 대변을 보고 뭉개버린 거예요. 완전 방수가 아니라 생활 방수는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세탁하고 말리는 것까지 일이더라고요. 한두 장 산 게 아니라 구입 비용이 20-3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매일 빨래에 묻혀있는 저를 보고 고민 끝에 저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카페트 타일 매트를 좀 찾아봤어요. 원하는 만큼 깔아서 편하고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여분을 사뒀다가 그 부분만 떼어내고 다시 붙이면 되겠다 싶어서였는데요. 후기를 살펴보니 미끄럽다는 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다른 후기도 보니까 깔고 나면 먼지가 너무 나서 버렸던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매트는 오래 사용하기 좋고 대소변 냄새도 배이지 않아야 하고 세척하기 쉽고 여자인 저 혼자 설치하는 것도 편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이 매트 오래 써야 하니까 특히나 저는 관절에 충격이 덜 갔으면 해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으면서 한성조이고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도 다시 이전처럼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는 제품을 위주로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마리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둘은 소형견이지만 한 마리는 진돗개 크기의 중형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쓸 수 있는 탄탄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잘 나간다는 제품들 여러 개를 또 사서 중형견 발톱에도 버티는지 처음부터 아예 포크로 찔러보고 튼튼한지 따져봤어요. 오, 합격. 방수는 당연히 잘 돼야 하고 빼임, 대소변 냄새 배임 없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음새 마감 처리 잘 돼서 오염이 덜하고 물 세척도 쉽다는 게 제가 딱 원하던 거였어요. 특히 쓰다가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가구 위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오래 두어도 회복력이 빠르고 요 근래에 테스트한다고 사든 다른 매트가 보내야 될 때가 돼서 최애 제품을 다시 한번 구입해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만족하고 있는 제품은 아래 고정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이 아닌 다른 2차 병원에서 작년에 MRI를 다시 찍는 일이 있었어요. 수의사분이 사진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 아이가 지금 걷는다고요? 라고 사진을 보고 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새로 찍은 MRI 사진은 4년 전 제 강아지가 첫 디스크 진단을 받을 때와 똑같이 박률이 40%로 매우 심각한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걷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2번 정도 더 들은 것 같아요. 14살 때 하반신 마비로 평생 걷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던 소리는 18살까지 잘 걷다가 올해 4월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요. 디스크로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힘든 집사님들 꼭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들 꼭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이만큼 노력하고 했으니까 그만큼 성과가 나오겠지? 라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우게 되면서 워낙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조급해한다고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며 살게 되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집사님들은 정말 우리 강아지에게 진심이신 분이라고 봐요. 우리 조금만 슬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고요. 할 수 있는 것들 매일 해 나가셨으면 해요.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께 제 채널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구독하시고 우리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30살까지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